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면 시간은 어느 정도 충분히 들였다고 생각이 들고,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더 시간이 있으면 해결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음번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생각을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해볼게요.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의 합을 리턴하는 함수를 구현해 달래요. 자, 우리가 이제 능숙한 사람들이야 사실 문제를 보고 원하는 게 뭔지 바로 체크가 가능하고요, 파악이 가능해서 그냥 코드로 구현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능숙하지 않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직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분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이 문제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수업 때 항상 해오던 방식이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거, 그리고 그거에 덧붙여서 좀 끊어야 돼요. 우리가 영어 독해하듯이 문제를 좀 끊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직 문제 이해나 문제가 정확히 요구하는 게 뭔지 파악하기가 힘들다면 일단 끊어야 됩니다.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의 합, 끊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입력받은 정수는 인자로 넘겨주고 있는 이 친구일 거고, 그죠? 얘가 매개분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아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넘의 모든 약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약수들의 합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 수업 때 약수 구하는 거는 많이 해봤어요. 사실 합 구하는 것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한 번에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레벨의 난이도였는데, 일단은 약수 구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죠. 지금 i라고 하는 변수가 1로 초기값 세팅이 되어 있으니 얘를 활용을 좀 하겠습니다. 자, i가 1부터 넘까지, 넘은 현재 바깥에서 가져오는 값일 거고, 이것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반복하는 반복문을 일단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 넘이라고 하는 수가 현재 상황에서 1000인데 1000의 모든 약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넘이라는 애를 일씩 증가하는 i로 다 나눴을 때 얘가 나머지가 0이 되는 순간들, 여기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 밑에서. 그러면 이게 참이 된 순간에 i가 이 넘이라는 애의 약수가 되는 거잖아요.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니까. 그럼 이때 일단 약수를 빼보는 거예요. 뭐 리턴이고 이런 거 일단 다 제껴두고 일단 약수부터 출력을 해보는 거죠. 출력을 하면 지금 넘이 1000이니까 1000의 약수가 다 나와요. 그럼 약수 뽑는 것까지는 다 됐어요. 여기까지 쉽게 오셨을 거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출력된 1부터 1000까지 이 약수들이 얘네만 출력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뭐 1, 2, 3, 4 다 찍히는 게 아니라 1, 2, 4, 5, 8, 10 이렇게 약수만 출력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얘 때문이죠. 출력을 if에다가 종속을 시켜놔서 이 조건이 참일 때에만 출력이 되라 라고 해놨는데, 이 조건이 참일 때가 결국 약수일 때란 얘기니까 그때만 출력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부터 1000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다 출력이 된 게 아니라 1000이라는 숫자의 약수들만 걸러서 출력이 된 거죠. 그러면 사실 끝났어요. 약수일 때라는 조건을 우리가 줬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끝난 거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출력한 i들, 이 값들, 얘네만 다 더해지면 그게 모든 약수의 합일 거잖아요. 그럼 이 합을 어떻게 구하는가? 자, 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할 거예요. sum. 지금 return s였는데 얘를 sum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sum은 합계죠. 합계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일단 0을 넣어놨습니다. 우리 이거 이렇게 했었어요. 변수 하나 만들어서 빈 공간인데 여기에 일단 0을 넣어놨었죠. 그 상태에서 이 원래 sum이라는 애가 값을 잃지 않으면서 사과 하나, 둘, 셋 이거 하나씩 넣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반복하면 총 썸은 6이 남는 거고 그쵸? 원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덧붙여 더해가는 방식, 우리가 증가함식 처음 할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거를 활용을 하면 이 썸이라는 변수를 활용해서 처음에 0이라고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좀 풀어서 써드릴게요. 원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반복문에 저 조건이 참일 때 i를 더해 나간다면 지금 이 조건이 참이어서 얘가 실행이 되려면 현재 num이라는 수의 약수일 때만 이 밑에 이 빨간 줄이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약수인 수는 i니까 이 i가 썸의 원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더해져 간다면 결국 우리는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줄였으면 이게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반복문 다 끝나요. if 조건에서 더하고 또 올라가서 이거를 좀 낮춰서 해봅시다. 반복문 들어와서 if 돌고 뭐 더하든지 안 더하든지 뭐 조건 참 거짓에 따라서 할 거고, if 뚫고 나와서 시스템 만나서 올라가고 종료 조건 만나서 빠져나와요. 그럼 만나는 게 리턴이죠. 그리고 나면 이 썸이라는 애한테는 이미 약수들의 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썸을 리턴해 줬을 때 이 썸이 결과적으로 여기 s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s를 포매팅해서 사용을 했으니까 여기에 치환이 되어 들어가서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정수의 모든 약수를 구하는 로직이 일단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 약수를 구하는 로직이 나왔을 때 합 변수 하나 활용해서 원래 값 잃지 않으면서 덧붙여 나가는 그 과정, 그거를 이 조건일 때만 수행하게끔, 이걸 판단하는 문제였어요. 이제 혼자 생각할 때는 뭐지 하다가도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가 된다, 그럼 일단 다행이고요.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전 내용들을 복습을 더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까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얘를 뭐 테스트 케이스를 좀 늘려서 해본다면 그냥 암산 가능한 영역 안에서 테스트 케이스 돌려보시면 돼요. 대충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것들의 암산 결과가 얘랑 맞다, 그러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10만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볼까요? 계산을 해볼까요? 10의 약수는 1, 2, 50이죠? 1, 2, 50 다 더하면 뭐예요? 18이죠?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얘는 이거부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얘가 입력받은 수가 소수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은 소수인가요? 1은 소수가 아니죠. 일단 소수란 얘기는 자기 자신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1과 자기 자신에게 있는 수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좀 풀어서 표현을 한 건데, 1은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소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2는요, 얘는 소수인가요? 얘는 소수가 맞죠. 3은요, 소수가 맞고요.
4는요? 소수가 아니죠. 5는요? 소수가 맞고 6은 아니고 7은 맞고 8은 아니고 9는 아니죠. 자, 지금 우리는 1부터 9까지 수 중에서 누가 소수고 누가 소수가 아닌지를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면서 풀어낼 수 있어요. 그죠? 얘를 우리가 암산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머릿속에서 막 계산을 직접 막 엄청나게 하진 않으셨겠지만 우리가 얘를 암산이 가능한 이유는 1이라는 애를 1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있는 정수들을 써보면 얘는 하나 이거밖에 없는 거고 얘는 이렇게 2개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3개 이런 식으로 얘가 갖고 있는 수들을 쭉 나열을 해봤을 때 이 원래의 값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2개면 되는 거잖아요. 1과 자기 자신. 근데 얘는 아니니까 아니고 얘는 맞네, 얘는 맞네. 2가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아니니까 4는 1, 2, 4 3개니까 2가 하나 더 있어서 얘는 아니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죠. 그쵸?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수를 생각할 때 5라고 하면 1부터 5까지 했을 때 1, 2, 3, 4, 5인데 5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1과 5밖에 없어요. 그럼 2, 3, 4는 의미가 없잖아요. 못 나누어 떨어지게 하니까. 그래서 그럼 얘는 1과 5밖에 없으니까 소수가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제가 말로 뱉었던 이거를 그대로 코드로만 옮기면 돼요. 한번 옮겨볼게요. 자, 일단 넘이라는 애가 여기서 주고 있는 인자값을 매개변수로 가져오게 될 거고요. 그럼 우린 이 넘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첫 번째로 먼저 만약에 넘이라는 애가 맞는데 얘가 1이다. 1은 무조건 소수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얘는 그러면 그냥 아예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죠. 일단 false. 1은 소수가 아니다 라고 하나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1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소수가 아니니까. 자, 일단 1 하나 걸러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몇부터예요? 2부터죠. 일단 i가 2부터 1씩 증가하면서 넘까지 돌 수 있는 반복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자, 여기서 방금 제가 했던 이 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다 라고 한 말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하나라도 있다면 얘는 소수가 아닌 거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말을 좀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줘야 될 조건, 만약에 넘이라는 애를 증가하는 i로 나누었는데 얘 나머지가 0이 나왔다. 근데 이 종료 조건을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초기값은 2부터였죠. 1을 제외하고 2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아요. 얘는 지금 크거나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다잖아요. 자기 자신 전까지 돌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가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어떤 경우예요? 소수가 아닌 경우죠. 지금 뭐야 이거? 뭐지? 마우스 어디 갔어? 마우스가 사라졌어요. 잠시만요.
다시 이제 2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수 중에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하나라도 존재한다. 얘 또 왜 이래? 잠시만요. 존재한다면 소수가 아닌 경우니까 그때는 우리가 false 아니다 라고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복문이 다 끝나고 내려왔는데 이 return false를 만나서 리턴을 해버리면 어쨌든 함수가 끝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얘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얘네 둘이죠. 얘네 둘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그 친구는 소수가 맞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준다면 얘는 소수 판별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3은 소수입니다. true. 4는 소수입니다. false. 1000은 소수입니다. false. 테스트 케이스 늘려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7 같은 거 하나 넣어볼게요. 7은 소수입니다. true. 잘 나오죠. 자, 이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었고요. 아마 이제 소수 판별기를 잘 만드신 분들은 이렇게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한 분이 다른 방식을 썼는데 그 방식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소수 판별기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 함수를 사용해서 인자를 넘기면은 이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는 이제 이 함수가 알려줄 거죠. true인지 false인지 알려줄 거잖아요. 그쵸? 소수 판별기 하나를 만들었는데 얘를 버전 1으로 놓고 다른 거 하나를 만들어 보죠. 얘는 지금 우리가 만든 소수 판별기는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해서 나눠 봤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있냐 없냐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 말고 소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또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7이다. 지금 현재 내가 넘기는 수가 7이다 라고 했을 때 7은 소수가 맞죠. 근데 얘가 소수가 맞기 때문에 이 7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1과 7 두 개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네 둘을 더해요. 그럼 얘는 8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수일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숫자를 넘겼는데 그 숫자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들의, 그러니까 모든 약수의 합이 자기 자신 플러스 1이다. 이것도 소수잖아요. 그쵸? 5로 봤을 때 5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1과 5밖에 없는데 그럼 둘이 더해놓으면 6인데 원래 수가 5였으니까 5 플러스 1 6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수를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제가 지금 방금 했던 이 말도 그대로 코드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우리 약수의 합구하는 거 위해서 했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활용하면 되겠네요. 일단 반복문 만들어 놓고 여기서 num을 i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약수일 때 s에다가 i를 더해주고, 그죠? 그리고 이것도 하면 좋겠네요. 1 경우 1은 어차피 아니니까 이것도 하나 넣어주고 1인 경우 여기서 먼저 걸러질 거고 1이 아닌 경우 밑으로 내려올 건데, 이렇게 했을 때
하면 되겠다. 리턴해서 S가 num 플러스 1이 맞는지, 제가 좀 전에 말한 거를 그대로 코드로 옮긴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7을 넣어 볼게요. num이 7, 1 아니니까 이거 안 하겠죠. 밑으로 내려왔어요. i 1부터 7까지 총 7번 반복할 거예요. 그 반복문 안에서 7을 1, 2, 3, 4, 5, 6, 7까지 나눠 봤는데,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그러니까 약수가 1과 7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i가 1일 때 s에다가 1 더하는 거고, i가 7일 때 s에다가 7 더하는 거예요. 그럼 s는 결과적으로 8이라는 값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s가 8인데 num은 7이잖아요. 8이 7 플러스 1과 같냐? 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같죠. 그럼 얘는 true겠네요. 그럼 리턴을 true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7은 소수가 맞았으니까 리턴을 true를 해주면 맞네요. 뭔가 잘못 나왔네. 다 false가 나왔잖아. 이거 왜 여기 들어가 있어? 자, 이렇게 (3은) 소수가 맞고, (4는) 아니고, (7은) 맞고, (1000은) 아니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버전 2개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 또 있어요. 똑같은 거를 다른 방식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if 1일 경우만 복사를 해다가 넣어 놓고요. 자,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요, 원리는 똑같아요.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5가 소수인 이유가 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1과 5밖에 없어서잖아요. 그러면은 5의 약수가 1과 5밖에 없는 거죠. 모든 소수들이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약수의 개수가 2개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의 방식을 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i를 1부터 num까지 반복하는 반복문을 써준 다음에, 만약에 num을 i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다, 그러니까 약수인 경우다, 이 경우에만 count 변수를 1씩 증가시키겠다. 더하는 게 아니라 1 증가죠, 그냥 이거는. 두 번째에서는 i의 썸에 그 s에다가 i를 더했잖아요. 근데 얘는 count는 그냥 1씩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센다라는 개념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count가 2랑 같냐? count가 2란 얘기는 약수가 2개였단 얘기잖아요. 근데 소수가 아닌 경우면 count는 이보다 더 커졌을 거니까, 1과 자기 자신 빼고 누군가는 또 약수가 있었을 거니까, 그러면 count가 2가 아닐 거고, 그럼 얘를 false로 리턴을 해주겠죠. 그래서 결과를 돌려보면 잘 나오네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초점이 소수를 계산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와서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학창시절에 배우셨을 내용인데, 그냥 소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코드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작성한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진짜 말로 여기서 소수를 판별했던 이 방식을 그대로 코드로 옮겼을 뿐이에요. 첫 번째, 1과 자기 자신 빼고 나눠 봤는데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소수가 아니다 를 코드로 옮긴 거였고요. 그죠? 두 번째, 소수들의, 그러니까 소수일 때 약수의 합을 더하면 자기 자신 플러스 1이니까 그게 맞냐, 그걸로 구현을 한 거고. 세 번째, 소수라면 약수의 개수가 2개밖에 없을 거니까 소수일 때만, 약수일 때만 카운트를 올려서 그 카운트의 개수가 2가 맞냐로 처리한 거. 그쵸?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나오게 돼요. 뭐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버전, 좀 더 복잡하게 로직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이렇게 세 개 정도만 뽑아도 이미 소수 판별하는 거는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별거 없죠. 혼자 고민할 때는 이걸 코드로 어떻게 옮기지? 싶었을 텐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없이 그냥 소수를 어떻게 판별하지? 하고 코드로 바로 여기로 바로 들어와서 함수 내부에서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럼 사실 힘들어요. 저여도 그렇게 풀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뭐 수학적으로 뭔가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여기서부터 해서 그래요. 소수는 어떻게 생각하더라? 내가 소수라는 걸 어떻게 알지? 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소수란 얘기는 이거니까 그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이 나오면 그걸 진짜 코드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접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 문제는 영영 못 풀 고난이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쉽게 해결할 이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시작에 따라 달려있어요. 진짜 뭐 아예 모르는 문법이 사용돼야 된다 이런 거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가 아니겠지만,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사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생각을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가 어색하고 많이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해보면 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론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같은 문제여도요, 지워놓고 다시 풀어보세요. 그리고 풀어볼 때 내가 한번 풀어봤다 해서 그냥 막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여기서부터 다시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코드를 일치시키다 보면 어느샌가 이거를 벗어난 다른 문제가 나와도 그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생각대로 코드를 옮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 개발자도 생각보다 많은 그 창의성이 필요한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쓰는 기능이 있어요. 많이들 써봤죠? 그 기능을 한 번도 안 써보거나 한 게 아니죠. 근데 기능을 써보긴 써봤는데 얘를 내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생각할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개발자의 기본 소양으로 이제 보통 CRUD 얘기를 많이 하는데, CRUD가 결국 게시판이에요. Create, Read, Update, Delete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게시판을 뚝딱뚝딱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처음에 만들어 볼 때는 이 생각의 출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게시판 작성하는 거 만들어 보세요 하면 누가 만들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생각의 출발점을 잘 정해놓고 제가 힌트를 드린 다음에 만들어 보라고 하면 몇몇 분은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뻔하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 생각을 코드로 옮기는 거, 그거는 반복하고 계속 연습을 해야만 실력이 는다라는 거. 오늘 이렇게 이거 보고서, 풀이 보고서 이해했어 하고 딱 끝내면
다음에 소수 판별기 또 만들어 봐라 하면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수 말고 다른 거 해봐라 하면 못 만들어요. 똑같은 건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두 개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문제를 또 풀어볼 건데요. 전에 풀었던 문제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잘 풀어보세요. 일단은 이제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문제 4개가 또 생겼을 텐데 이 4개를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그냥 지금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계속 그냥 문제 푸시면 돼요.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볼 거고 쉬는 시간에 문제 푸실 분들 푸시고 쉬실 분들 쉬시고 또 시간 또 좀 드리니까 이어서 계속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 계시는 시간은 6시부터로 할게요. 그때 출석 부를 거니까 그때 앉아 계시고 그 전에는 쉬시던가 문제 푸시던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